속보입니다. 드디어 소상공인 대안대출 접수 공고가 떴습니다. 대안대출은요,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변환해서 금융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환시켜 보십시오.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대안대출 변경된 내용 공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정된 부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중저신용 대표의 그 나이스 기준으로 신용평점이 919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유 대출이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 대출이죠. 자, 요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7월 3일 이전 취급된 이제 대출이어야 됩니다. 7월 또 여기 있죠. 및 신규 취급 및 보세요. 7월 이후 갱신된 채무도 됩니다. 요거 주의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7월 이후에 갱신된 채무도 여기 보유 대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갱신된 채무도. 그러니까 나는 갱신됐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 사업자 대출 당연히 대안대출 포함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업용도 가계대출 이게 없는 내용이 이제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공문에 나왔어요. 신용담보 무관하고요.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잘 보십시오. 대출일 포함, 내가 대출일 포함해서 3개 반기 내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자, 3개 반기 내 대출을 포함해서 3개 반기. 3개 반기가 뭡니까? 1 반기가 뭐예요? 반년 아닙니까? 반년. 그래서 3개 반기 내에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사업 용도가 중요한데, 자, 사업 용도를 어떻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증하냐? 내가 개인 대출인데, 가계 대출인데, 야, 이거 사업 용도 썼는 거 어떻게 증빙하냐? 자, 원부자재 등 매입 금액. 내가 이제는 장사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매입 금액. 그 다음에 임차로 냈던 거. 내가 월세 냈던 것들. 그죠? 종업원 급여. 이거 증빙 가능하죠? 이거 금방 증빙, 세무서 가서 홈택스 가면은 사실상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급여 같은 것도 다 여러분 신고하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증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1,000만 원까지거든요. 요건 가계대출은 1,000만 원까지는 되니까 여러분 이거로 1,000만 원으로 좀 4.5%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실상환. 뭐 당연히 성실상환 하고 계시겠죠? 나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낮춰주는 거죠. 자, 내가 7% 이상 고금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는 고금리 아니고 내가 만기 연장 애로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워. 기준 거래하는 은행에서 더 이상 당신 만기 연장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대출이 있을 겁니다.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온 것 중에서. 자, 이것도 여러분 대안대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신 분도 안 되고요. 신용정보 등록되신 분 안 되고요. 연체하신 분 안 되고, 휴폐업자 안 되고, 기타 제외 업종, 융자 제외 업종이 있죠. 융자 제외 업종 뭐 아시죠? 어딘지 다 알고요. 자, 이거 보세요. 기타에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 용도상 대안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뭐예요? 현금 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 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한도대출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이거는 안 된다. 대안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서비스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된다고 나오죠. 마이너스 통장 된다고 물어보시는데 안 된다고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문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래요? 제한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출 한도는요 5천만 원입니다. 동일 기업 5천만 원까지인데 새롭게 바뀐 게 뭐야? 사업용도로 가계대출은 1,000만 원 이내에 한도 적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대안대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도차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대출금리 4.5% 고정금리죠. 7% 이상을 무조건 4.5%로 딱 고정해서
10년. 10년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거치기간 없습니다. 거치기간 없어요. 바로 그냥 10년으로 나눠서 갚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대한대출 대시면 바로 이게 사실상 이 대한대출이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2월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남겠죠. 제가 그때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거 되겠냐. 그래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상자를 늘려준 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대상자를 확 늘려준 거죠.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대안을 하는데 이거를 바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저라면 10년으로 늘려주니까 상환기간을 늘려주니까 저는 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갚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4.5%에 10년이면 좋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대한대출은 되기만 하면 좋은 겁니다. 내가 대상자만 됐다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되어 있고요. 지원 방식은 이게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 받습니다. 대한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 접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 보고요. 대안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합니다. 자, 지원 대상 확인은요, 공단에서 가시면 돼요. 그럼 공단에서는 뭐를 보느냐? 소상공인이 맞는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제의 업종, 위에서 향락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이런 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신용점수 919점,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냥 기본 대상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대출이 대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은행에서 본다는 거죠. 대출 접수 심사 실행은 대한대출 취급은행 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 결정 및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달라요. 자,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 담보가 불필요합니다.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증서, 부동산 담보 필요 없어요. 자, 저금리 대한대출 프로그램에 가계대출 이력이 있는, 자, 이거 뭐예요? 대한대출 두 개라고 그랬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중기부 겁니다. 원래는 뭐가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대한대출 프로그램 있죠? 그때도 똑같아요. 가계대출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계대출 대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동일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협 토스뱅크 SJ은행 이용 소상공인은 전북은행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웬만한 취급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요, 보시면 2월 26일부터 이미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했던 내용이에요.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상자 늘려준 거고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이 프로그램은 대한대출은 올해까지요. 그래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인데 일단 지원 대상자를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죠? 신용평점도 늘려줬고요. 금액 자체도 가계대출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봐요. 많을 거라 보는데 물론 차주들마다 다를 겁니다. 은행에서 어느 정도 깐깐하게 보느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은행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지금 막대한 또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주담대 때문에 현재 지금 막대한 이익을 또 얻고 있어요. 시장금리를 내놨는데 왜 주담대를 더 올리냐 이거예요. 예, 정부가 압박하니까 그 핑계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번 연도도 뻔히 막대한 이자 수익을 늘릴 거라고 전 예상이 되는데 물론 올해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런 대한대출을 심사를 봤을 때 자체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은행에 그냥 다 컷 이러지 마시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은행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다 소상공인이 이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출 심사를 물론 정말로 사고가 날 정도의 이제는 신용도라든지 정말 야 이분은 진짜 안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성신사활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런 대한대출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깐깐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예산 소시 조기 마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이렇게 하면서 쫙 끝나네요.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자공 카페 가보시고요. 소자공 카페 와보시면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면 돼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배너 있죠? 요걸 누르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시몬 위메프 뭐 피해 받으신 소상공인분들 직접 대출 신청하라 라고 해서 이제 공지사항이 나오죠. 이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지사항 가보십시오. 공지사항에 드디어 이제 8월 9일 날짜로 저녁 때 올렸어요. 제가 어제 6시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올렸습니다. 아무튼간에 대안대출 신청 안내 자료 예상대로 여기 올라와 있죠.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첨부 파일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신청 안내 자료 요거예요. 딱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도요.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안대출 좀 잘 되시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참, 그 소자공 카페 가보시면 여러분 이거 2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대안대출.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요거예요. 요거 그 소자공 카페 보면 정부 지원 솔루션, 정부 지원 정보 솔루션 이렇게 가보면 자, 여기 가보면 이제 소상공인 대안대출 이렇게 있죠. 이게 중기부 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기부 거예요. 신보 거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거도 있어요. 저금리 로라고 해서 두 개요, 두 개. 둘 다 지금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중기부가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나온 거예요. 새롭게 변경해서. 그래서 공문도 변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미 하셨던 분들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라고 만든 카페니까. 그래서 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 신보 전환번호 갖다가 울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여러분 이미 선배들 있으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페야. 광고 없어요. 저한테 광고 무지 들어오거든요. 안 받아주잖아 내가. 왜? 여러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소자공 카페입니다. 네이버 가셔서 소자공 치시면 나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에너지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여러분 가득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항상 끝날 때는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끝냅니다.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구호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